아들의 졸업식 날, 남편은 내 손에 이혼 서류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지은아. 우리 결혼은 오래전부터 죽었어. 그 순간, 홀 안의 박수 소리가 멀어지며 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연설 한 줄이 그의 모든 세상을 무너뜨릴 테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2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행복의 성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45살,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남편 민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채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오늘 영재 졸업식인데 내가 연설 준비했어? 엄마로서의 마지막 임무지.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가벼웠지만 눈빛에 스치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우리 아들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때 이미 나는 알았다. 이 날이 그의 끝이 될 거라는 걸? 민호와 나는 대학 시절 만났다. 연세대 경제학과, 90년대 후반의 그 뜨거운 캠퍼스. 그는 야심차고 매력적이었고 나는 순수한 이상주의자였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2000년에 결혼했다. 첫 아이, 영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듯했다. 민호는 IT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우리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강남 아파트, 명문 사립학교, 매년 제주도 휴가. 겉으로는 완벽한 한국 중산층 가족. 하지만 그 안에는 균열이 있었다. 아주 깊은 피가 스며드는 균열. 처음 의심이 싹튼 건 5년 전, 영재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민호의 출장 빈도가 늘었고 늦은 밤 귀가할 때마다 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나는 참았다. 한국 여인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 오빠,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렇게 속삭이며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핸드폰이 샤워실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에 뜬 메시지, 오빠, 오늘 밤 또 만나? 우리 비밀 지켜줄게. 발신자 이름은 지수. 그의 회사 후배였다. 나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대신 컴퓨터를 켜고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너무 뻔했다. 그 안에서 나는 지옥을 보았다. 10년 넘는 외도 기록. 지수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 심지어 영재의 과외 선생님까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의 회사 이메일에 숨겨진 폴더, 기밀 프로젝트. 그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기에 썼다. 수억 원의 횡령. 그리고 그 증거를 지우기 위해 그는 나를 이용했다. 8년 전 우리 가족의 사고. 영재가 어렸을 때 민호의 운전 실수로 차가 도로를 이탈했다. 나는 그날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에서, 보험 청구에서. 내가 운전했어요. 피곤해서 그렇게 말하며 그의 죄를 덮었다. 왜?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영재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독이 되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현모양처. 아침에 도시락 챙겨주고 PTA 모임에서 미소 짓고 민호의 넥타이를 매어주며 오빠, 오늘도 화이팅기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한국 드라마처럼 화려하고 잔인한 복수.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은밀하게. 그의 횡령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고발자, 옛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지수의 도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민호의 배신에 상처받아 나에게 연락해왔다. 언니, 그 새끼는 쓰레기예요. 도와줄게요.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여자들만의 전쟁. 영재의 졸업식이 다가올수록 내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연세대 입학식 날, 민호는 나에게 이혼을 제안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이미 지수와의 새 삶을 꿈꾸고 있었다. 가족 모두에서 벗어나자 그의 말투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했다. 연설. 졸업생 어머니 대표로서의 연설. 그 한 줄로 그의 모든 비밀이 폭로될 테니까. 우리 가족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목을 쳐낼 칼날이 될 거야. 졸업식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서울의 5월, 축축한 공기가 피부를 적시며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다. 우아하지만 어두운. 민호는 양복을 빼입고 영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들아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영재는 19살, 키가 크고 수줍은 미소를 지은 우리 아들. 그는 모른다. 부모의 전쟁을. 우리는 차를 타고 연세대 캠퍼스로 향했다. 도로 위에서 민호가 말했다. 지은아, 오늘 끝내자. 이혼 서류, 준비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영재 앞에서 하지 마. 그는 웃었다. 물론. 연설 끝나고. 홀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졸업생들이 모여들었다. 화려한 조명, 꽃다발,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흥분. 영재는 단상에 올라 학위를 받았고 우리는 박수를 쳤다. 민호의 손이 내 무릎에 얹혔다. 마지막 스킨십. 사랑했어, 지은아. 속삭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도 거짓말. 드디어 내 차례. 어머니 대표 연설. 무대로 오르며 홀 안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해방감. 마이크를 잡고 나는 시작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에는 항상 끝이 따르죠.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호를 보았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아직 모르는 척. 그리고 그 한 줄 저는 오늘 우리 가족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제 남편은 8년 전 교통사고의 진짜 범인입니다. 제가 대신 죄를 졌고 그는 그 후로도 수억 원의 회사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홀 안이 얼어붙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에 쥔 이혼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의 헉소리, 속삭임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교수 한 분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다가왔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 고백은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제 아들 영재를 위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스치는 공포와 분노. 지은. 미쳤어. 그만해. 그의 외침이 홀을 울렸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청중의 핸드폰이 번쩍이며 녹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소셜미디어,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질 테니까. 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영재에게 다가갔다. 우리 아들, 눈물이 고인 채 서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아빠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영재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할 때야. 민호는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지수. 그년이 불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지수. 그녀는 피해자야.
오빠. 너처럼 배신당한. 그리고 나처럼 진실을 원해. 우리는 홀을 빠져나왔다. 보안 요원이 따라왔지만 민호의 지휘가 그를 막아주었다. 아니, 아직은. 차에 올라타며 그는 나를 때리려 손을 들었다. 하지만 영재가 막아섰다. 아빠. 그만. 그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에 스치는 후회. 아니, 공포. 그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침묵 속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집에 도착한 후 폭풍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서재로 나를 끌고 갔다. 너 미쳤어. 그 연설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영재는 내가 다 망쳤어.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나는 앉아서 그를 보았다. 오빠, 내가 먼저 시작했어. 8년 전 그 사고. 영재가 다쳤을 뻔했어. 내가 왜 대신했지? 내 미래를 위해? 그런데 너는? 외도로 날 배신하고 돈으로 날 속였어. 그는 웃었다. 비웃음. 그 사고는 실수였어. 그리고 횡령. 그건 사업이야.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 너 같은 여자가 이해할 수 있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너 같은 여자. 20년의 결혼이 그렇게 요약되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오빠,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 사고, 단순 실수가 아니야. 내가 술을 마셨다는 증언, 내가 숨겼어. 그리고 횡령 증거, 이미 검찰에 제출됐어. 오늘 연설 후, 내 동료들이 연락 왔어. 다 내 편 아니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언제부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일어났다. 말. 오빠가 듣기 싫어하잖아. 지수랑 제잘되는 동안 나는 혼자 울었어. 그날 밤 영재는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영재야, 엄마랑 이야기하자. 문이 열리며 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엄마, 아빠가 정말 범죄자야? 왜 이제야 말해? 나는 그를 안았다. 아들아, 엄마가 보호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 아빠는 우리를 버리려 했어? 이혼 서류 받지? 영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믿기 싫어. 가족이 깨지는 게 그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한국 가정에서 가족은 신성하다. 하지만 우리 집은 이미 무너진 유리창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연세대 졸업식 충격 고백, IT 기업 임원, 횡령사고 은폐 의혹. 내 연설 영상이 바이럴. 민호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그는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다. 이 새끼들. 배신자들이야.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지켜보았다. 복수의 첫맛 달콤하고 쓰라렸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수와 만났다. 홍대 카페, 비가 그친 오후. 그녀는 30대 중반, 예쁘지만 피곤한 얼굴. 언니, 미안해. 민호 그 새끼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손수건을 건넸다. 괜찮아. 우리는 동지야. 내가 준 증거. 고마워. 지수는 민호의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다. 그가 다른 여자들도 있어? 심지어 영재의 학교 선생님. 그리고 더 큰 거. 회사 자금을 정치인에게 뇌물로 썼대. 내 눈이 커졌다. 정치. 그건 더 깊은 늪.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내 복수는 업그레이드 되었다. 단순 이혼이 아니야. 그의 모든 걸 파괴할 거야. 하지만 영재,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이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엄마,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복수가 가족을 해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호가 시작한 전쟁이니까. 며칠 후 검찰이 민호를 소환했다.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민호 씨,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민호는 저항했다. 이건 오해야. 내 아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수사관들이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는 진실입니다. 영재는 복도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스치는 절망. 민호가 끌려가는 그날,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보았다. 복수의 쾌감, 하지만 공허함.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지은아, 후회할 거야. 나 없인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이제야 알았어? 나 없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X. 민호의 체포 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언론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이웃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국 사회, 스캔들은 가족 전체를 삼킨다. 영재는 학교를 쉬었고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엄마, 이게 다 엄마 탓이야.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 아니, 아빠 탓이야. 하지만 엄마가 끝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깨졌어. 난 어떻게 살아? 나는 영재를 데리고 제주도로 갔다. 엄마의 별장, 바다를 보며 치유의 시간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묶여 있었다. 민호의 재판 준비.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다. 부인, 증언하시겠어요? 당신의 고백이 핵심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증언하면 사고의 진실이 드러난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짓말, 보험 사기 혐의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 복수의 끝을 볼 거야. 제주에서 돌아온 후 지수가 다시 연락했다. 언니, 민호가 감옥에서 날 배신했어. 재판에서 날 끌어들이려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녀의 집,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그가 뭐래? 내가 횡령을 도왔대. 거짓말. 난 피해자야. 지수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언니, 같이 끝내자. 그의 모든 여자들 모아서 증언하자. 나는 놀랐다. 다른 여자들, 그녀가 목록을 보여주었다. 5명 회사 동료, 옛 연인, 심지어 그의 사촌 동생. 민호의 삶은 거미줄이었다. 배신의 거미줄. 우리는 여자연합을 결성했다. 드라마틱하지만 현실. 카카오톡 그룹, 진실의 목소리. 각자 피해를 공유했다. 한 명은 임신 중 버림받았고 다른 한 명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민호는 마귀야. 우리를 이용하고 버려 그들의 분노가 내 것을 증폭시켰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여름의 더위 속에서. 재판 첫날,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시민들. 민호는 수갑 차고 들어왔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지은아, 그의 속삭임.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의 아내시죠?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숨을 골랐다. 네, 8년 전 제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영재가 다쳤을 뻔했어요. 제가 대신 죄를 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언이 부정확합니다. 부인은 보험 사기를 하지만 나는 끊었다. 사기. 네,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그의 지시였습니다. 증거는 여기. USB를 제출했다. 그의 이메일, 녹음 파일.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왔다. 민호의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피고인 부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환각을 거짓 증언. 심지어 영재를 끌어들였다. 아들이 증언하길 어머니가 과도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고. 영재? 그는 법정에 불려 나왔다. 영재야, 진실을 말해. 민호의 눈빛이 그를 압박했다. 우리 아들은 울었다. 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의 혼란이 법정을 뒤덮었다. 청중은 누가 옳을까로 나뉘었다. 일부는 나를 악마 엄마로, 다른 일부는 민호를 피해자로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영재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너를 상처 줬어. 그는 속삭였다. 엄마, 난 엄마 편이야. 하지만 아빠도 미워할 수 없어. 그 말에 내 복수가 흔들렸다. 민호는 괴물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 한국의 가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재판이 계속되며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 민호의 뇌물, 정치인에게 간돈 후 그 정치인은 유명 국회의원, 민호의 옛 대학 선배. 스캔들이 터지자 정치계가 요동쳤다. 민호는 고립되었다. 감옥에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 모든 게 실수였어. 영재를 위해 풀어줘. 나는 찢었다. 용서. 절대. 하지만 지수가 배신했다. 그녀가 민호와 연락했다. 언니, 미안. 그 새끼가 돈을 주기로. 그녀의 고백. 또 다른 배신.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너도 똑같아. 복수의 고독. 홀로 서야 할 때. 재판이 절정에 달했다.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10월, 최종 변론. 법정은 더 뜨거웠다. 민호의 변호사는 나를 조작된 증인으로 몰아갔다. 부인은 복수로 증거를 날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공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다. 여자연합, 회사 동료들. 김민호는 횡령의 주동자입니다. 저를 버리고 돈을 앗아갔어요. 법정 안의 여론이 기울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민호, 징역 7년. 뇌물 및 횡령 유죄. 민호가 끌려갈 때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우리 가족 파괴. 나는 대답했다. 내가 원한 거지. 영재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엄마,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 안도와 슬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집은 텅 비었고 이웃들의 소문이 귓가를 맴돌았다. 민호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자 또 다른 폭풍이 왔다. 보험회사에서 나를 조사했다. 8년 전 사고, 사기 혐의 은혜가 대신한 죄가 돌아왔다. 변호사가 말했다. 부인, 합의하세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전부 밝히겠어요. 진실로. 영재가 반대했다.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 그의 눈빛에 피로. 아들은 2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 같았다. 그리고 트위스트. 민호의 편지. 이번엔 영재에게. 아들아, 엄마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아빠 믿어. 영재가 흔들렸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엄마도 잘못했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니, 영재야. 엄마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영재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연설, 그게 계획이었어? 아빠를 망치려고? 그 의심이 우리 관계를 갉아먹었다. 영재는 대학 기숙사로 떠났다. 엄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홀로 남은 집, 고요한 밤, 나는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민호와의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그 약속이 독이 되었다. 보험 재판에서 나는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5천만 원,
집 압류 위기.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옛 동료가 증언했다. 김민호가 지시했어요. 그의 지시로 나의 무죄. 하지만 승리라기보단 피로. 지수가 다시 나타났다. 언니, 미안. 민호가 날 협박했어? 이제 끝났어. 그녀의 눈물. 나는 용서했다. 같이 살자. 새로 시작해. 영재가 돌아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 아빠 편지 봤어. 하지만 엄마 믿어. 미안, 우리는 안고 울었다. 가족의 재건. 불가능하지만 희망. 하지만 민호의 마지막 카드. 감옥에서 그는 자살 시도. 소식 들은 순간 내 가슴이 찰렁. 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병원에서 그는 깨어났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봐줘. 그의 목소리 약했다. 용서해. 모든 게 내 탓이야. 영재를 부탁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의 끝, 공허함. 민호의 자살 시도 후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복수. 이제 후회. 그의 방,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풍경. 오빠, 왜? 그는 미소 지었다. 내 복수, 완벽했어. 하지만 나 없이 사는 게 무서웠어. 그의 고백. 사랑했어, 지은아. 처음엔 진짜로. 하지만 야망이 날 삼켰어. 눈물이 흘렀다. 나도 울었다. 나도. 하지만 배신이 날 죽였어. 영재가 병원에 왔다. 새 식구, 오랜만에 모였다. 아빠, 엄마, 이제 그만 싸워.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형량이 줄었다. 5년으로 가석방 가능성? 출소 후 그는 변했다. 지은아, 다시 시작할까? 제안. 나는 망설였다. 영재를 위해 이혼 대신 재결합. 논란의 선택. 주변에서 미쳤어. 그 새끼를. 하지만 나는 택했다. 용서의 복수. 1년 후 민호는 새 직장. 작은 컨설팅 회사, 나는 카페 오픈. 영재는 대학생, 안정. 하지만 균열은 남아. 밤에 민호가 속삭인다. 미안, 나는 대답 안 함. 트위스트의 끝, 그의 재판에서 드러난 마지막 비밀. 민호가 나를 보호한 적 있었다. 10년 전 내 과거 실수 친구 돈 빌려준 사기. 그가 덮어줬다. 너를 사랑했으니까 균형. 누가 옳고 그른가? 우리 삶, 회색. 행복. 아니, 생존. 독자들이 논쟁할 결말. 복수는 승리인가, 파괴인가? 나는 창밖을 본다. 눈이 그친 서울, 새 봄을 기다리며